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번에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이야기하네요. 기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하였다. 전기말 제품 재고는 62만 원이다. 얘는 기초가 62만 원이란 이야기죠. 단기 중 발생 원가 집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단기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135만 원이다. 물어본 건 기말 제품 재고액이네요. 자, 이를 물어본 거고. 그럼 제공품은 단기말 제공품이 전기보다 45,000원 증가했다는 것. 기초가 0, 단기말을 45,000원. 자, 그리고 전기말 제품 재고가 기초 제품이니까 기초 제품이 62만 원. 자, 직접 재료비는 36만 원, 직접 노무비는 48만 원, 제조 간접비는 53만 원. 매출 원가는 135만 원이다.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문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쓴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데 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6만 원, 48만 원, 53만 원을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37만 원이네요. 이 세 개를 합치니까.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에 45,000원을 빼면 132만 5천 원이고, 그럼 얘가 132만 5천 원. 그럼 132만 5천 원에 62만 원을 더하고 135만 원을 빼니까 59만 5천 원이 되네요. 그럼 답은 59만 5천 원이겠네. 그래서 2번이 되죠. 그죠? 자, 다음 638페이지로 가서 (638페이지) 7번 문제예요. 638페이지.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20%이다. 직접 재료원가는 90만 원이다. 제조간접원가는 120만 원이다. 이런 문제 왜 냈을까? 자, 그만한 이유가 지금 물어본 게 노무원가죠. 제조간접원가가 120만 원인데 이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20%래요. 그러면 노무원가는 얼마였을까? 100만 원이니까 120%면 120만 원이겠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노무원가의 120%가 제조간접원가라고 했잖아. 그죠? 지금 글로 쓴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죠. 지금 쓴다면 내가 구할 거에 곱하기 120% 1.2는 120만 원이다 이야기잖아. 그럼 얘 나누면 100만 원이겠지. 그래서 답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냈을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 때 내주면 고마운 문제지만 그죠? 그냥 생각만 좀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다음
648페이지로 가볼게요. (648페이지)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뭐 얘들이는 필요가 없겠지만, 자, 일단 준 정보를 가지고 써보면, 자,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 기말 원재료가 5만 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20만 원, 직접 노무비가 15만 원,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 기말 제공품이 10만 원, 기초 제품이 15만 원, 기말 매출 원가가 45만 원. 물어본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죠. 자, 이것 때문에 얘 둘이는 왜 준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궁시렁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직접 재료비 알면 얘 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직접 재료비가 얘잖아. 그럼 30만 원에 5만 원 빼면, 그렇죠, 25만 원이 되고, 그럼 직접 재료비가 2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60만 원이 되겠죠. 맞죠? 아닌가요? 60만 원이죠. 나도 산수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럼 80에서 10만 원 빼면은 7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는 숫자 나오는 문제 형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외울만 하니까, 그래서 위치를 원재료의 기초 기말, 그리고 제공품의 기초 기말, 제품의 기초 기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오고 나가고 썼고, 또 얘가 직접 재료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끝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항상 제품이라는 글자는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만 쓸 수 있다고 기억을 하세요. 그럼 만들어진 게 직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팔린 게 매출 원가가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원가에게 처음 제가 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산정하는 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얘네들이 재무상태표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지금 요소별 원가 계산한 걸 우리 과거에 K랩에서 봤을 때, 우리 계산자료 입력 있죠? 이 계산자료 입력 보면 여기 매출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직접 재료비, 취존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아니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해서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원재료의 기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액이 원재료비가 되는 거고, 노무비 올해 발생한 것만큼 임금이든 퇴직급여든 쓰면 올해 노무비 발생액이 되는 거고, 다음 제조 경비 쓰기 위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평소에 500번대 경비로 썼는데 올해 감가상각비만 기말에 한 번에 계산해서 제조 경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있으니까
기말에 있는 거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초하고 더해진 거에 기말 얼마 있다라고 쓰면 나머지가 이제 매출 원가로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떨어져 있는 게 이 순서대로 내려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 원리 위치도 느낌이 조금 오시죠? 왜 떨어져 있고 방금 지금 얘 순서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구해서 마지막 얘까지 쓰는 게 이제 방금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셔서 제조업에 일을 하시면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할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메뉴들 중에서 불러오게 될 거예요. 이 기말 제공품들을 원가 회계 컴퓨터 한 거에서 불러오면 기말 제공품, 제품, 원재료, 상품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저와 같이 계산하는 것만 일부러 좀 추려서 봤고, 자 계산 말고 글자로 나오는 것들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만 보고 다음 넘어갑시다. 자 542페이지로 갈게요. 다시 앞으로. 자, 조금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당혹스럽고 황당하다기보다는 기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여기는 손익계산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분으로 보는 게 느낌이 더 잘 오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 보면 이거잖아. 원재료에 그래서 원재료비 누르면 기초 매입 기말 쓰면 원재료비가 나오는 거고 농업비 경비 단기총 제조 비용. 그럼 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가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방금 우리 제공품 T에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기초 제품의 기말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에 빼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 오른쪽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품 T 계정까지가 원가 명세서. 자 그럼 자,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형태의 표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여기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기말 제품 재고에 매출원가 구할 때 손익계산서 있을 거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 있을 거고 단기총 제조원가도 제조원가 명세서 있고 유형자산 처분이 손익계산서에 있긴 한데 영업의 비용이니까 매출원가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얘가 답이 되죠. 다음 551페이지로 갑시다. 시험 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7번. 다음 중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우리 재무회계 하신 분들은 500번, 800번, 900번 생에서 500번 대만 제조 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럼 공장 직원 식사 때 500번 되죠. 제품 홍보 책자비. 이거는 800번 대 광고 손재비 써야죠. 홍보 광고. 그죠? 원재료 매입 거래처 접대비 500번 대 접대비.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 500번 대 보험료 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제가 우리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다음 572페이지로 갑시다.
572페이지 10번 문제. 다음 중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를 투입해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18페이지로 가서 618페이지에 10번.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상 오류는 무엇인가? 자,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얘는 여기니까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얘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얘는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일이 없죠. 영향을. 여기 있는 거는 얘 값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자 10번에 자 1번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를 과대 계상했대요. 그러면 얘는 노무비에서 금액이 바뀌겠죠.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소 계상했대요. 그러면 원재료 사용의 직접 재료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거고, 기말 제품 원가를 과소 계상했대요. 제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T 계정에서 방금 했잖아요. 또 기초 원재료를 과대 계상했대요. 그건 원재료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네요. 자, 이게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소별 원가 계산 생각하실 때, 자, 얘는 제품이라는 글자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완성되었을 때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품이라는 글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존재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딱 완성했을 때만. 그럼 직매장에서는 완성된 물건만 가지고 가니까 온통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이야기 나오는데 제품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제외하고는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을 자와 같이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 교재 147페이지로 갈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은, 자, 여러분들이 먼저 얘는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원가 통제할 때 제일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기가 불편한 게 제조 간접비예요. 쓰긴 썼는데 도대체 어디서 썼다라는 걸 명확하게 모르겠는 것도 있죠. 얘가 제일 우리가 곤란하게 만드는 건데, 이 제조 간접비의 종류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먼저 나눌 때에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눠요. 제조 부문이라는 건 물건 만드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조립 부분, 절단 부문, 용접 부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적은 거 보면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보조 부문은 지금 얘네들을 전기 공급하는 뭐 전력 부문이라든지 절단 부문이 절단이래 하든지 수선 부문이라든지, 얘네도 고장 나면 고치는 것들 있죠. 뭐
혹은 우리 뭐 구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조 부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공장에 있는 구내식당. 정직원이 와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공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장 구내식당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건 물건 만드는 건 느낌 없잖아. 자, 우리 학원에서 원가는 저 같은 사람의 강의로도 원가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수업할 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원도 PC 정비팀도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수업하는 거하고 느낌이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총 제조 간접비가 뭐 예를 들어 400만 원이 나왔어요. 400만 원 나왔는데 이 총 제조 간접비라는 거지 제조 부문에서 뭐 조립 부문에 100만 원, 뭐 절단 부분 100만 원, 전력 부분 100만 원, 수분 부분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씩 나온 거야. 그러면 물건 한 개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분배를 다시 일일이 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답이 없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 보면 전기는 조립기에도 들어가고 절단기에도 들어가고 용접기에도 들어가고 수성기에도 들어가고 구매부에서도 전기 쓸 거라는 거예요. 수선 부분도 조립기 고장나면 고칠 거고 절단기 고장나도 고칠 거고 용접기 고장나도 고칠 거고 전력기 고장나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구매부는 뭘 고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든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데 그럼 물건 하나 가지고 얘 얼마 썼어 얘 얼마 썼어 일일이 다 나눠 가는 거 지금 당연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지금 이 보조 부분에 있는 거를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서 그냥 조립 부분에서 쓴 전체 금액 얘한테서 100만 원 나왔는데 전력 부분 거 얼마 썼다 수선 부분 거 얼마 썼다 구매 부분 거 얼마 썼다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절단 부분 너도 얘네들 거 쓴 것까지 다 합쳐서 너한테서 뭐 190만 원 나왔다 그래서 총 400만 원이다 이렇게 줄여가려고 하는 게 부분배원가 계산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한 개당 가격을 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력 부분에서 100만 원 발생한 걸 얘 60만 원, 얘 4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너네들이 썼다 너네들 쪽에서 원가 통제라고 보내는 게 아무 기준이나 가지고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내는 기준이 서로 분배하는 기준이 자, 아래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인과관계 기준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원칙이에요.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이 발생한 원인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공장 전체 전기 전력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력 사용량으로 나누면 될 거잖아요. 그죠? 전기세 전체 나온 거 가지고 전력 사용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전기세를 공장 사용 면적이나 직원 수나 직원 나이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럼 구내식당 정원 수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그걸 전력비로 나누는 건 안 맞겠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여기서 돈 다 나왔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나왔는데 얘를 어떤 금액씩 너네 부서에서 쓴 건 이 금액이야라고 분배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인데 인과관계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 수의 기준을 쓰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배분 기준이다라고 적혀 있죠. 얘가 원칙인데 얘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 수의 기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자 ABC가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 술 마시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술값 누가 내야 돼요? 술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죠. 왜냐면 그 원인 그 사건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 그 원인을 발생시킨 그 원가 동인을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저는 소주 한 잔 먹으려고 한 거예요. 전 정말 4명 가면 소주 한 명 가지고 4명 나눠 먹고 가자라고 말하면 먹고 일어나요. 그런데 갔더니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안주 5개를 시켜서 혼자 미친듯이 먹는 거예요. 나는 소주 한 병에 안주 한 개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주값만 한 2, 30만 원 나왔어.
자, 그럼 제가 내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 안주시켜서 먹은 그놈이 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얘가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그렇게 먹은 이유가 봤더니 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가 배고파가지고 먹은 거야. 그런 걔한테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또 적절하지가 않겠죠. 근데 봤더니 B라는 애가 저번 주에 로또 1등 됐어요. 그럼 누가 내야 돼? 그럼 순간 로또 1등 쪽으로 마음이 쏠리죠. 그래서 그러면 얘도 적절하지 않으면 그때 부담 능력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 능력이 되는 쪽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좀 뭐가 잘 팔리고 있고 생산 능력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쪽에 그쪽으로 배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또 1등 낸 놈한테 내라 그랬더니 걔가 자기 로또 1등 내면서 인생 함부로 돈 안 쓰기로 마음을 바꿨대.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보다가 째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야 그냥 n분의 1 하자. n분의 1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에요. 표현은 가장 있어 보이지만 가장 비합리적인 거죠. 그죠? 방금 제가 30만 원 나오는데 4명이서 7만 5천 원씩 내고 있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그래서 표현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얘가 공장에서 그 뭐냐 구내식당이 있는데 부서 수로 n분의 1 나누는데 어느 부서는 지금 2명이고 어느 부서는 100명인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은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알겠어라고 느낌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원가 배분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따르는 게 가장 원칙적이다 아니면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하면 그 지문만 띡 적혀 있으면 맞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글자의 느낌이 그죠. 우리 공정, 공평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좀 비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 기준이 원칙이다. 이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그냥 예시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문 간접비 배분 기준 예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감가상각은 우리는 건물 가지고 있는 면적, 우리 부서별로 쓰고 있는 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나눈다든지, 뭐 동력비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사용량, 수선비는 우리 고치는 거는 몇 번 고쳤냐 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나눌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가 이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 있어요. 그럼 자, 이 세 개의 방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글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숫자 가지고 설명하면서 글 설명드릴 테니까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먼저 지금 151페이지 위에 있는 거 제가 쓴 건데, 자,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했는데 제조 부분 제조 부분에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에 동력 부분, 수선 부분이 있는데 각각 이 금액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 동력 부분 봤더니 앞에 킬로와트죠. 전력 사용량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 봤더니 절단 부분에서 500킬로와트, 조립 부분에서 300킬로와트, 수선 부분에서 200킬로와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쓴 게 지금 34만 4천 원이 나왔다는 거고, 수선 부분에 20만 원 나왔는데 얘는 수선 부분은 수선 횟수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서 수선 횟수를 파악을 했는데 봤더니 제조 부분에서 80회, 조립 부분에서 80회, 동력 부분에서 40회 수선한 게 2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현 이해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 동력 부분 34만 4천 원 있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 금액을 절단 부분에 배부하고 조립 부분에 배부할 거란 거예요. 예를 들면 한쪽엔 20만 원, 한쪽엔 14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너네가 썼으니까 너네가 이제 정리해라고 해서 보조 부분에 있는 금액들을 제조 부분으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수선 부분에 20만 원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계산한다고 해서 제조 간접비 총액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절단 부분이 동력 쓴 금액하고 수선 부분 쓴 금액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 부분도 동력 부분 쓴 거, 수선 부분에서 쓴 걸 자기한테 이제 제조 간접비를 합치는 거예요. 이걸 배부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들한테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보조 부분 거를 수선 부분으로 전부 다 보내는 게 목적인데 34만 4천 원 중에 수선 부분에서 200kW나 썼다는 거예요. 또 수선 부분에 발생한 20만 원 중에 동력 부분이 40회나 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가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해요. 보조 부분 간의 우리 용역 제공한 걸 우리는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얘 둘이 서로 주고받는 거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서로 주고받은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재의 148페이지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으로 구분을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얘들을 기준을 나누는 기준은 선택하는 기준은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들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직접 배우법부터 볼 건데, 자, 지금 설명하면 계산하면 시간이 좀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우리 지금 좀 쉬었다가